예, 안녕하세요. 저는 124회 정보관리기술사인 영등포 아직트의 여기 정상반에서 멘토를 맡고 있는 오준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설명회에 기술사 합격 후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저희 학습을 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간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뭐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기술사를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기술사를 왜 했을까? 왜 기술사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포커싱을 좀 제 나름대로 좀 어, 정의를 하는 시간을 좀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혹시 시작을 하실 때 왜 내가 기술사를 따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런 비전이 좀 나만의 비전이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어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떠한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IT를 가지고 내가 경쟁력 있게 뭔가를 해야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술사라는 라이센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커리어가 개발 업무를 했고요. 그리고 기술 기획 뭐 이런 업무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개발자인지 기획자인지 뭔지 그 프로젝트 매니저인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를 정의를 뭘로 할까라는 이런 고민이 계속 되었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하던 베이스는 IT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초점을 많이 하고 그런 고민이 많아서 저는 그래서 정보관리 기술사 그 층에 고민한 층에 이제 기술사 정보관리 기술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를 정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회사를 좀 휴직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장에 나가보니 벌이가 없이 그의 뭐 맨몸을 나가다 보니 이게 제가 경쟁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그 기술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명확한 좀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처음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내가 뭐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런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마지막에 대해서는 이거 안 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왜 내가 이 공부를 고생해서 하느냐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잡아주는 게 이런 나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자기만의 그런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저의 학습 기간을 전체 이제 기술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학습 기간을 이제 기필반부터 시작을 해서 쭉 했을 때 한 20개월이 최종 합격할 때까지 한 20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이게 연수로 따지면 1년 10개월 정도 돼요. 음. 그래서 보면 대부분 보면 한 2년에서 2년 내외에서 이제 좀 합격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간을 보시면 제가 2019년 12월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아까 전에 그 앞에서 설명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 내재화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안을 써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단기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빨리 내 몸으로 흡수를 하고 내재화를 하고 나서 답안을 적어야지 인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사실 저는 여기서 2019년 12월에 딱 시작을 하고 저는 2020년 5월
2030쯤에는 합격을 한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7월까지 갔다가 이게 56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암기를 하고 열심히 해도 이게 왜냐하면 내재화가 안 돼 있으니까 내게 아니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번 하다가 이때부터 2020년 7월 이때쯤 왔을 때는 이제는 좀 아까워서 도저히 포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까 그 비전도 있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기본 토픽을 다시 다 엎어서 이제 내 걸로 만들어 씹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시 공부를 했죠.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는 저는 이때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이 안 좋았는지 57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24에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도 52점, 55.5점, 뭐 56점, 57점 이렇게 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이게 3점 뭐 이렇게 뭐 몇 점 몇 점이 10점 내외로 이렇게 올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심화반은 한 3번 정도 돌렸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기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뭐 어떤 것들을 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기술사라는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내가 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냉정하게 분석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글씨 쓰는 거나 이제 기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글에 논리 맞추는 그런 연습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봤거든요. 그 대신 저의 약점은 뭐냐면 학습 지식이나 저의 토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알고 있지 않아요. 제가 업무를 했는데 모바일 개발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든지 사업 측면에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영 이런 측면에서도 제가 그런 쪽에 그 전공을 해서 이 정도는 내가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딱 답안지를 받고 쓰라고 하면 못 쓰겠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더라도 이 답안지에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답안지에 명확하게 쓰지 못하면 나는 이거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적지 못하는 거는 내 지식이 아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라고 그냥 냉정하게 받아들였어요. 대부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10년 이상의 그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지식이랑 경험은 월등하죠. 근데 이거를 시험 측면에서 좀 바라보셔야 돼요. 이거를 시험에 딱 들어가서 답안지에 딱 적는데 문제를 보고 내가 원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지 못하면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빨리 해서 어떻게 이거를 채워넣을까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약한 점이 있어서 이게 그래서 내재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갔냐. 내가 모르는 거는 2,000개 정도의 토픽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토픽을 따지자고 하면 채 100개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2,000개를 어떻게든 학습을 해서 그 중에서 나오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답안지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핵심적인 토픽부터 이렇게 해서 좀 범위를 좀 넓혀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정말 빈출 토픽이나 기본 토픽, 핵심 토픽.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냐면 지금 IT 기술의 근간이 되는 아주 기본 기술
이 그 기본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핵심 토픽이라고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핫한 토픽들, 기술들 그런 것들이 핵심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령 얘기를 하면 최근에 보면 클라우드나 AI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핫한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토픽은 핵심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그 핵심 토픽을 잡고 나서 그 연관되는 이제 파생적인 그런 토픽들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핵심 토픽도 근데 보면 다 나열이 되다 보면 잘 몰라요.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우리 ITP에 보면 그 동영상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 기술사님, 많은 기술사님들이 이렇게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되는 그런 동영상을 저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토픽들은 거기서 이 기술들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거에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토픽을 초기, 중기에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이해도를 높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뼈대가 잡히고 나서는 이제 그 연관되는 토픽은 이제 살을 붙여서 왜 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연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2,000개를 그냥 하나하나 보려면 진짜 지칩니다. 지치는데 그렇게 해서 뼈대를 잡고 이해를 하면서 점점점 살을 붙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토픽 2,000개를 다 보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보러 갈 때는 그 2,000개 토픽을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보는 게 아니라 토픽에 대해서 딱딱딱딱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다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공부를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 학습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잡고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12월에 학습 83기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는 기필반을 하면서도 글씨 가독성이라든지 그 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고 나서 나는 학습만 열심히 하면 이제 하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했는데 내재화가 안 되고 이거 적는 거에 대해서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기필반 파이널 테스트에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때 기필반 파이널 테스트가 여기 보통 보면 10문제, 4문제를 이제 랜덤으로 주고 전체 토픽에서 이제 공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 뒤쪽에 보면 제 점수가 5점, 2점, 0.5점 뭐 이런 식이에요. 마지막에 7점. 이거는 못 썼다는 얘기예요. 10문제, 4문제 못 쓰겠더라고요. 딱 받았는데 처음에 문제를 딱 받았는데 10문제, 4문제를 써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공부는 엄청 많이 했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썼는 이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파이널에 저는 12등을 했어요. 보통 상위권 1등 하시는 분들이면 6개월 내외 합격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이 12월에 파이널 그 1월 중순에 이게 끝났거든요. 기필반이. 그 기필반 끝나고 심화반 들어가기 전에 120회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120회 시험에는 어떻게든 치기는 칠 건데 이거 기필반 끝나면 53점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10문제, 4문제를 못 쓴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로 합숙에 들어갔어요. 그때 합숙에 한 이틀 정도 있었거든요. 그 들어가서 일단 쓰자. 알던 모르든 일단 쓰자. 라고 해서 그 합숙을 이틀 동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100분 100분 주거든요. 1교시형 10문제, 2교시형 4문제 이렇게 쓰는데 그거를 내가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자라고 해서 썼어요. 그게 써지더라고요. 어쨌든 뭐 알던 모르던 그냥 내가 아는 정도에서 쓰자고 하니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틀 동안 하고 나서 아, 이제 나는 쓸 수는 있겠구나 라고 하고 120회 시험을 보러 갔죠. 그 보러 가서 딱 보니까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10문제, 4문제, 4문제, 4문제 이렇게 해서 4교시까지 쓰고 나니까 점수가 딱 52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필반에서 그렇게 쓰고 4문제만 다 잘 써도 그냥 내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열심히 써도 52점은 나오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 이제부터는 공부하면 된다 라고 하고 심화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심화반에 가면 또 문제가 생겨요. 52점 실전에서 제가 52점을 받았잖아요. 아, 그래서 난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하고 했는데 심화반에 가서 이제 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PM부터 돌려서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도메인을 돌려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아, 50점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반에 갔는데 저는 NS반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상위권 분들은 60점씩 계속 나와요. 그 완전 합격권의 고수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내가 갔을 때는 많이 나와봤자 50이죠. 50점, 49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심화반에 가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기필반은 또 다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쨌든 간에 내가 합격을 하려면 그분들을 어떻게 제끼든지 어떻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 따라가지? 5월에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지?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헤맸어요. 사실 5월 달에 55점이 나오기는 했지만 근데 한 4월 제가 2월 달에 입과를 해서 한 4월 달까지 공부를 계속 했는데 계속 그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스프린트를 나누거든요. 이게 스프린트라는 게 그 단위로 이렇게 주기를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스프린트에서 마지막에 인공지능 토픽이었는데 그때 그 도메인에서 하나하나 좀 봤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아예 맨바닥이니까 내가 좀 이해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ITP에 있는 그 기술사님들이 하는 그 강의 다 듣고 얘가 왜 이렇게 연결이 되지 마 이러면서 혼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시험이 잘 나온다니까 일단은 해야 되잖아요. 뭔지는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네 라는 거를 감을 이때부터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참 헤매다가 아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니까 주간 모의고사 때 보니까 제가 이 10문제 썼잖아요. 거의 10문제의 점수가 5점 아니면 4점대에서 놀았어요. 6점을 거의 만점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때는 시험을 딱 봤는데 거의 다 6점인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심화반 와서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놀래고 멘토님도 좀 놀랐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냐. 아, 그래서 이때부터 감을 잡기 시작했죠. 아, 이거를 이해 중심으로 가야지 그냥 외워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거를 이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5월달 시험은 이때죠. 그래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깨달아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암기 기반으로 해서 시험을 봤죠. 근데 운이 좋게 5월 달에는 또 점수가 올랐어요. 제가 왜 올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때 55점 받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열심히 외웠죠. 근데 5월 달에서 7월 달 시험은 또 100일 채가 안 남았었거든요. 바로 또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재화하고 이런 시간이 없고 그냥 암기를 했어요. 키워드 암기하고 얘 나오면 이거 무조건 써야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보면 나중에 보면 키워드를 암기만 한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잘 모르고 그 키워드만 암기를 하면 나중에 되면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 키워드인가 여기에 붙어 있는 키워드인가 이거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암기만 하나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또 느끼죠, 저도.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시험을 한 번 더 봤는데 역시 점수가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원래 이때 20년의 시험에 있는 중에서 이제 끝내려는 목표였는데 끝내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아까 앞에서 내가 시작을 한 거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따졌을 때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티자, 이제부터는 버티자라고 해서 NS 7기가 딱 끝나고 이제 8기 들어가기 전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는 시간이 좀 더 남았는데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다시 이제 처음부터 모든 토픽을 다 열어놓고 하나하나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공부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연결을 만들고 내재화하면서 이렇게 해서 답안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만드는 그런 과정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토픽이 왜 정말 중요하고 이게 왜 지금 시험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7월 이제 1월 달에 바로 시험이었거든요. 심화반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 토픽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 직접 손으로 이런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전체 토픽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이 토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마인드맵을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지? 내가 답안지에 나오면 뭘 적지에 대해서 좀 많이 적으면서 이렇게 비포가 아니라 이게 A3 용지인 것 같은데 이게 엄청 큰 용지인데 그게 29장이 나오더라고요. 만드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계속 이것만 보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서브노트라고 해서 엄청난 양의 그런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축약을 한 거죠. 제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답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적을까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실전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이 트렌드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트렌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신문이라든지 논문을 봐야 돼요. 이 바쁜 와중에 서브노트도 봐야 되고 내가 했던 거 계속 지금까지 이 7월 달부터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이번 주에 PM 공부하다 보면 다 뭐 CAOS 뭐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신문, 논문 이런 것들을 보기가 상당히 좀 힘든데 학교 가려면 이런 것도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 정리된 걸 보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신문이라든지 논문 같은 거 ITP에서도 그 특강 같은 거 해드리거든요. 기술사님들이 나올 만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찝어주는 거 외에도 제가 나름대로 신문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추려서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왜 이런 토픽이 왜 시험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마이데이터가 제가 공부할 때 좀 핫한 그런 토픽이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각 서비스마다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API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험 문제 API에 관련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현재 트렌드와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23회를 쳤는데 이때는 사실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근데 2교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납득은 잘 안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때가 제일 사실 공부하면서 이때 모든 이 기간이 힘들기는 했지만 사실 이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쳐야 되는데 힘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놓고 이때 제일 한 달 동안 놓고 그냥 방황을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행히도 여기서 시험이 한 몇 달이 좀 남아서 결과 한 2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냥 한 달은 놀고 한 달 동안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5월 달에 시험을 봤죠. 그래서 124회도 사실 잠시만요.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1교시 문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1교시 문제가 꽤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124회 시험지 1교시를 딱 받아보는 순간에 아는 게 3개밖에 없더라고요. 아 이거 합격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순간이라든지 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밖에 안 했어요. 그 순간에 이 400분 동안에. 그래서 1교시는 일단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적고 모르는 것도 내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적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교시는 잘 못 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남았잖아요. 아, 여기서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진짜 미친 듯이 집중을 했어요. 문제 하나하나 집중을 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잘 못 적으면 아 진짜 떨어질 것 같아. 또 공부 이 공부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교시, 3교시, 4교시 넘어가면서 아 이게 1교시께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냥 집중을 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쓰고 나서 4교시 딱 보고 나서는 아 내가 진짜 할 만큼 했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딱 들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1교시를 잘 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점수를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요 점수가 나왔거든요. 61.33. 사실 60.00으로 붙으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높은 점수로 붙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60.1점까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내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험에 들어갔을 때 최대한 어떻게 집중을 하고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집중하고 간절하게 쓰는 사람이 붙는 거구나 라는 게 이 시험의 특징이라는 걸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필기 합격을 끝나고 나서 이제 면접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이 필기를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 지식을 이제 면접관들이 다양하게 그냥 랜덤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논리정연하게 또 대답을 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그거는 또 많은 기술사들이 다 도와줘요. 그거는 이제 필기 합격을 하시면 학원에 있는 모든 기술사님들과 그리고 이제 그 이전 선배 기술사들이 면접 준비를 계속 같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면접도 계속 극복을 모의 면접을 거의 한 달 동안에 매일 봤어요.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은 사실 누가 조금 더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내가 얼마나 좀 간절하게 열심히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붙는 거구나라는 거를 최종 합격할 때까지 그거를 느끼면서 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게 한 1년 10개월 정도고 필기 합격까지는 1년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실 때 좀 밀도 있게 처음부터 좀 아까 강정배 멘토님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에 합격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빡세게 집중을 하고 나가셔야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사실. 모든 이런 딱 목표가 정해 있고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시험은 이렇게 평평하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못 나와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빨리 이렇게 돌려가지고 팍 튀어나가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55점대라고 해서 다음에 57점 맞겠지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공부하시면 계속 55점대.
그래서 그거를 어느 순간에는 집중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그게 몰입해가지고 그 시간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시험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역시도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애도 봐야 됐고요. 회사 다녀야죠. 그리고 기술사 공부도 해야 되죠. 이 세 개의 밸런스를 맞추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회사를 따지자고 하면 회사는 8시, 5시였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그 5시 이후에는 절대 회사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시간을 어떻게든 짜내기 위해서 애도 봐야 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애 볼 시간을 어차피 저녁 시간에 애 못 본다고 치면 그 시간은 없다 생각을 치고 애 재우고 나서부터 9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조금 어떻게 변형을 하더라도 최대한 이 시간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어. 그렇게 안 하면 적어도 제가 공부할 시간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에 이제 회사 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공부를 또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평일에 회사 갔을 때는 최대한 내가 모르는 토픽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검색하려고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검색하고 자료 찾아보고 이건 이렇게 되구나 하고 검색을 하고 이제 온전히 제 시간이 있을 뭐 이 2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그런 시간에는 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한 거에 대해서 좀 암기하고 내가 진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환경이 다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자기만의 환경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좀 입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거 외에도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인이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좀 힘들어요. 이 과정이 한 2년 동안 계속 지속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매주 매주 힘듭니다. 고달프고. 그래서 그때마다 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심화반이나 기필반 때 그때 이렇게 묶어드리는 이유가 그때마다 서로 간의 의지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같은 과정을 가진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기필반 83기에 같이 하신 형님이 한 분 계시고 같은 그 그룹에 있던 분은 아니지만 또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 두 분이랑 저랑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서 거의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꾸준히 같이 그렇게 갔거든요. 그게 매주 보고 매주 뭐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갔었거든요. 그 이런 메이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메이트가 있으면 매주 나오게 됩니다. 매주 나와서 시험을 보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했고 어떻게 학습했는지 서로 공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 시험 보고 셀 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셀테라고 셀프 테스트라고 올려주거든요. 멘토님들이.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한 개씩 2교시형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를 주면 제 나름대로 어떻게 작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답안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나서 이거를 멘토님한테 드리면 멘토님들이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는지 피드백을 계속 주십니다. 그거를 2년 동안 거의 하루에 한 개씩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크게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아까 그 120회 때부터 합숙 들어갔을 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거의 주간 모의고사, 월간 모의고사, 합숙 뭐 이거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4번 빠지고 다 했습니다. 이런
이 진짜 고달파요. 이렇게 쓰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여를 하시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일단 가서 써보자. 그러면 써보면 공부를 안 했을 때의 느낌과 공부를 했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또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스스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시작을 하셨으면 꼭 이 시험을 다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기 싫어, 오늘 좀 빠져야지 이러다 보면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이러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기 싫어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합격하시려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6개월에서 2년 이상 지속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해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6개월 동안 집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멘탈을 잡아주는 그런 멘토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심화반에서 이렇게 심화반 이렇게 묶어서 멘토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하기 힘들어요. 혼자 공부해서는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메이트를 같이 찾으셔서 멘토와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2년만 그렇게 버티시면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음. 그러니까 요 합격 수기는 요 정도로 이렇게 제가 합격한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2년 동안 이왕 들어온 거 합격하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만 진행을 하시고 멘토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진짜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후기 말씀드리고요. 질문 받도록 할게요.